야, 그리고 야, 그 임도현 기억나? 걔 형아가 연예인이야. 뭐라고? 어딨지? 임도현 걔 나 걔랑 막 8일 때 초등학교 집이라고? 어쩌야 되지? 온게 없는데. 사람이 다 도깨비들이랑 감사 있어. 뭔 소리야? 저 생겼어. 무쌍의 정석? 저뭔 소리 사람이 자, 얘들아, 이제 일어나시고, 잘 보세요. 지금 할 거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프 그릴 거고요. 매우 중요합니다. 매우 중요해요. 그래서 잘 하셔야 되고, 그리고 합성함수에 대해서 여러분이 나중에 학년이 올라가잖아. 그러면 이 합성함수가 진짜 크게 어려워요. 크게 어려워요, 진짜로. 그래서 지금 이해를 진짜 잘 해두셔야 돼. 많이 어렵다. 합성함수 미분하고 적분하면 진짜 어려워. 잘 해두셔야 돼. 자, 그래프 그리겠습니다. 설치다며. 아, 설치다며. 아래도 이게 좀 아닌데. 이게 좀 똥을 싼다, 똥을 싼다, 자, 얘들아, 진짜 잘 봐야 돼, 이거. 진짜 중요하다. 이거 무조건 할 줄 알아야 돼. 자, 두 가지 방식으로 할 겁니다. 첫 번째는 그냥 여러분이 아니야, 이렇게 얘기 안 할게. 자, 여러분이 잘 하시면 쉽게 그릴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어떻게 할 거냐면 그냥 생각할 거예요. 그냥 생각. 이게 뭔 소리냐? 뭘 그릴 거냐면 이걸 그릴 거야. 잘 봐. y는 f 합성 f x 요거를 먼저 그려볼게. f 합성 f 이걸 먼저 그릴 거야. 자, 첫 번째 방식은 그냥 어떻게 하시냐? 그냥 때려 그리는 겁니다. 뭔 소리냐? 자, f 합성 fx는 어떻게 될 거냐면 x가 0에서부터 여기 지금 0부터 2거든? 0부터 2까지 이동하면서 나오는 결과물에 대해서 다시 한번 fx를 그려야 되는 거거든? 그러니까 얘는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돼요. 그치? 총 3가지 방법이 있긴 하겠네. 2가지 방법 하고 마지막 진짜 무조건 성공하는 방법도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얘는 x가 움직임에 따라서 fx가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보는 거야. 일단 1번 봐봐. x가 0부터 1까지 움직이면 fx는 0부터 2까지 갑니다. 그쵸? x가 0부터 1까지 움직일 때 fx는 0부터 2까지 가. 그럼 정의역이 이 함수에서의 정의역이 0부터 2까지 갔다는 소리 맞아요? 그러면 이거 맞겠나? 다시 한번 잘 봐. x가 0부터 1까지 이동하는 동안 fx는 0부터 2까지 이동하거든. x가 0부터 1까지 이동하는 동안 fx는 0부터 2까지 쭉 이동합니다. 그쵸? 그 말은 여기에 들어간 fx의 입장에서 봤을 때 x가 0부터 1까지 가는 동안 이 값은 0부터 2까지 갔다는 소리가 되는 거잖아. 그치? 그럼 0부터 2까지 갔다는 건 여기서부터 끝까지 다 갔다는 소리잖아. 그럼 함수 그래프가 이렇게 나와야 되겠죠. 요 부분에. 그 다음에 다음번에 어떻게 움직일 거냐면 x가 이제 1부터 2까지 갈 겁니다. 1부터 2까지. 그동안 fx는 어떻게 움직이냐면 얘가 이제 x가
1에서 2로 갈 때, 이제 0에서 1까지 갈 때. 일단 여러분 이거는 구경을 하세요. 제가 이것도 다른 방식으로 해드릴 거니까. x가 0부터 1까지 갈 때 fx는 0부터 2까지 가. 그럼 fx는 이렇게 나온다 이거야. 그 다음에 x가 이번에는 1부터 2까지 가는 동안 fx는 어떻게 움직이냐면 2부터 0까지 갑니다. x가 1부터 2까지 가면 fx는 2부터 0까지 가. 그럼 얘가 2부터 0까지 간다는 건 이렇게 거꾸로 간다는 거겠죠. 그럼 이 모양이 반대된 모양이 여기 그려져야 된다는 소리겠고, 그러면 이렇게 되겠다. 첫 번째 방법은 그냥 그림 딱 보고 정의역의 움직임에 따라서 공역의 움직임을 보시는 거. 요게 첫 번째 방법입니다. 근데 이게 생각보다 되게 어려워. 그냥 이렇게만 보면 되게 어렵거든. 그래서 다른 방식으로 뭐가 있냐면, 자 이거 잘 보셔야 돼. 밑을 확장을 해요. 이렇게 슉 슉. 그 다음에 어떻게 할 거냐면, 자 지금 내가 F에다가 F를 합성하는 거거든. 오케이? 여기서 각각을 뭐라 그러냐면 얘를 겉함수라 그러고요, 얘를 속함수라 그래요. 겉에 있고 안에 있잖아. 그래서 겉함수 속함수라 그러거든. 어떻게 하시냐, 속함수를 90도 돌려서 아래에다 그립니다. 잘 보세요. 속함수가 얘는 어쨌든 겉함수도 속함수도 둘 다 이거잖아. 속함수를 90도 돌려서 아래에다 그려요. 그럼 그림이 어떻게 나오냐면 이렇게 나오거든. 이렇게 나오는 거 맞겠나? 속함수가 fx야. 속함수가 fx. 얘를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90도 돌리는 거야. 여기서 이렇게, 오케이? 얘를 이렇게 돌려서 밑에다가 갖다 놓는 거야. 오케이? 자, 여러분이 보셔야 되는 게 이제 뭔지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여러분이 보셔야 되는 건 잘 봐. 잘 봐야 돼. 어렵다 이거. x가 움직임에 따라서 먼저 fx가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보셔야 되고, 그럼 그 fx의 움직임에 따라서 fx가 어떻게 되는지를 봐야 되는 거거든. 그럼 그게 어떻게 되냐, 잘 봐봐. 잘 봐봐. 지금 얘를 이렇게 90도 돌렸으니까 이번엔 이 아래쪽으로 가는 게 x축이 되겠고 요 방향이 y축이 되겠죠. 잘 보세요. x가 0부터 여기가 1이겠지. 여기가 1. 0부터 1까지 이렇게 가. x가 0부터 1까지 가요. 그럼 fx는 얘를 따라서 움직이겠지. 그럼 이거는 y축의 입장에서 봤을 때 이쪽으로 이렇게 움직인 거 맞나? y축만 딱 봤을 때 얘가 이렇게 움직이잖아. 그럼 얘는 이렇게 움직이거든. 그럼 이건 y의 입장만 봤을 때는 이렇게 위로 올라간 거 맞겠죠. 이게 어떻게 나타나냐, 그냥 여기 위에서 이렇게 움직인 걸로 나타납니다. 자, 이걸 굳이 하는 이유는, 자 여러분 이거 안 하셔도 되긴 해요. 내가 그냥 생각 가능하면 이거 해도 돼. 근데 이걸 굳이 하는 이유는 이 x축의 움직임과 y축의 움직임을 위의 함수의 움직임과 동일시 시켜서 보려는 거야. x가 0에서 1로 움직이면 y는 0부터 2까지 위로 수직 이동, 이렇게 이동을 한단 말이지. 그걸 여기 위에다 그대로 갖다 붙이면 된다는 거예요. 그럼 이게 그림이 어떻게 되냐, 이거 오히려 헷갈리면 굳이 뭐 이걸로 안 하셔도 되긴 합니다. 자, x가 0부터 1까지 움직일 때, 0부터 1까지 움직일 때, 그럼 이 함수를 돌렸으니까 0부터 1까지 이렇게 내려가는 거고, 그럼 이 함수는 얘를 따라 움직이니까 y는 이렇게 가거든. 이걸 여기다 똑같이 표현을 하는 거야. 그럼 이렇게 가겠지. 그럼 0부터 2까지 간다는 소리야. 그때 함수가 어떻게 생겼냐, 이렇게 생겼거든. 얘를 그대로 여기다 이렇게 그려주시면 된다 이겁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x가 1에서 2까지 가. 다음에 x가 1에서 2까지 내려가요. 그럼 이 함수값은 요걸 따라서 이렇게 움직일 거 아니야. 그럼 얘가 어떻게 나타나냐면 이걸로 나타나거든? 맞나? 얘가 이렇게 움직이니까. 그럼 이렇게 나타나. 그럼 얘를 다시 위로 올리면 이렇게 움직이는 거랑 같다는 거예요. 그럼 이번에 함수는
이 모양이 나와야 되겠지. 그러니까 여기서 이렇게 나온다는 겁니다. 아까랑 똑같죠, 생긴 게. 이렇게 그릴 수 있다는 거야. 헷갈리면 그냥 하셔도 됩니다. 헷갈리면 그냥 하셔도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방법을 제가 알려드린다 했잖아. 세 번째 방법은 뭐냐면 그냥 식으로 계산 박치기 하는 거예요. 뭔 소리냐? fx를 그냥 구해, 이 식을. fx는 2x 이거나 또는 마이너스 2x 플러스 4 이렇게 될 거거든. 얘는 이제 x가 뭐야? 0과 2 사이일 때, 그다음에 얘는 x가 2와 이제 0과 1 사이일 때, x가 얘가 1과 2 사이일 때 이렇게 되거든. 그 다음에 어떻게 하시냐면 진짜로 합성을 하는 거예요. 진짜로 합성을 하는 거야. fx는 뭐가 되겠냐 그러면 이렇게 되겠지. 이 fx 얘는 자, 여러분 이거는 보여만 드리는 겁니다. 이거 쉽진 않아요. 이게 이렇게 되고 마이너스 2 fx 더하기 4 얘는 이제 1 fx 2 이렇게 되는 거 맞겠나? 그만할까 이건? 이렇게 해가지고 이 fx가 나뉘는 것에 따라서 하면 되는 거다라는 겁니다. 그만하자 이건. 너무 힘들 것 같아서 그만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제일 좋은 방식은 솔직히 말해서 이거 돌리는 거 안 해도 돼. 그냥 안 돌리고 여러분이 그리실 수 있으면 그리면 돼요. 근데 그냥 그리는 게 조금 헷갈리시면 이걸 한번 해보는 거야. 근데 이것도 헷갈릴 수 있거든? 당연히? 그럼 그냥 헷갈리는 거예요. 어쩔 수 없어요. 어쩔 수가 없다. 아니 이건 원래 헷갈리는 거야 진짜로. 그나마 방법을 찾아본 게 이거라는 거인 겁니다. 그래서 밑에 이제 fx랑 gx가 나와 있는데 요거 한번 구해보세요. f 합성 g x의 그래프 요거 옆에다가 한번 그려봐. f 합성 gx. 이거 그냥 쓰지 말고 할까? 이게 내가 굳이 하는 게 나중에 또 좋은 게 하나 있긴 해요. 그래서 하는 거긴 한데 괜히 헷갈리나? 정답을 먼저 그려드리자면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돼요. 어? 틀렸어? 맞았어? 틀렸어? 맞았어? 이게 정답입니다. 너무 화려가 아니야. 이게 답이에요. 자, 봐봐. 그냥 한번 생각해 볼게, 얘들아. 오케이. 자, x가 0에서 1까지 이동하는 동안, x가 0에서 1까지 이동하는 동안, fx는 1에서 0까지 이동해요. x가 0에서 1까지 이동하면, fx는 1에서 0까지 이동한다. 그럼 fx가 1에서 0까지 이동한다는 소리는 이 함수에서 여기 1부터 0까지 요렇게 이동한다는 소리겠고, 그럼 이 모양이 그대로 여기에 요렇게 그려져야 된다는 소리겠죠. 그래서 여기가 1입니다. 그 다음에 x가 1부터 2까지 이동하는 동안 fx는 0부터 2까지 이동하겠고, x가 1부터 2까지 이동하는 동안 fx는 1부터 2까지 이동하겠고, 그 의미가 어떻게 된다는 소리냐면 fx가 0부터 2까지죠. 0부터 2까지 gx가 0부터 2까지. 그러면 이 상태에서는 0부터 2까지 요렇게 정의역이 이동한다는 소리니까 모양이 이렇게 3 아니죠? 여기가 2죠. 정의역이 0부터 2까지인데? 정의역이 0부터 2까지니까. 개념 끝났어요? 이게 다야. 이게 다야. 합성함수는. 문제가 어려운 거야, 합성함수는. 이게 다야. 자, x가 다시 한 번만 더 얘기할게. x가 0부터 1까지 이동하는 동안 여러분이 보셔야 되는 건 여기 있는 속함수 gx의 이동이거든. x가 0부터 1까지 이동하면 gx는 1부터 0까지 이렇게 아래로 내려오니까 y값만 봤을 때 1부터 0까지 이동하는 거야. 그러면 이게 1부터 0까지 이동하는 걸로 보인다 이거지. 그럼 얘는 함수가 이렇게 움직이는 거잖아. 그럼 여기서도 마찬가지 함수가 이렇게 내려와야 된다는 소리예요. 그 다음에 함수가 x가 1부터 2까지 이동하면 gx는 0부터 2까지 이렇게 이동하거든. 그럼 여기도 마찬가지 0부터 2까지 이렇게 이동을 해야 되겠죠. 그러면 요 모양이 그대로 나와야 되는 거잖아, 그렇지? 이 모양이 여기에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근데 사이즈가 반으로 뿅 줄어들겠죠. 이해됐나? 넘어가도 되나? 일단 넘어가 보겠습니다. 저거 돌려서 하는 건 그냥 안 할게요. 괜히 헷갈리는 것 같으니까 저거 안 쓰고 풀겠습니다. 그냥 문제들 요새 안 나오기도 하고 많이. 그래서 이게 다야. 사실 합성함수 그래프 나오는 건 나중에 나왔을 때 다시 연습을 하긴 할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나왔을 때 다시 한 번 더 연습하는 걸로 하고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넘어가 볼게요. 넘어가가지고 여러분 1번 문제, 기본 문제 한번 풀어보세요. 1번 문제 합성함수가 뭔지 확인 한번 다시 해보시고 정확하게. 자, 그래서 이런 거 계산하는 방법을 생각을 해보시면, 자, 이거 계산법만 설명하고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얘는 이제 어떻게 하시냐? 사실 이거랑 같다라고 얘기를 했었고, 이것의 의미가 무엇이냐면 F에다가
다시 한번 이 F1의 값을 그냥 대입하면 되는 거야. 그래서 F1은 4인 거니까 이 값이 3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는지만 알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넘어가가지고 사실 문제들은 앞부분은 크게 어렵진 않아요. 나중에 이제 내신 대비할 때 제가 어려운 것들을 가져오긴 할 텐데 그 전까지는 그냥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 어쨌든 지금 개념 확실히 알고 가야 된다 얘들아. 진짜 확실히 알아야 돼. 넘어가가지고 여러분 9번 문제 요거 한번 해보시죠. 9번 문제. 자, 그래서 이거는 뭐 개념 확인하는 문제이고 기억 같은 경우는 당연히 참입니다. 항등함수 두 개 합성하면 당연히 항등함수가 나오겠고요. 니은 같은 경우 두 개가 합성했는데 항등함수면 예를 들어 G랑 F를 합성을 했는데 항등함수면 둘 다 1대1 대응이다. 이게 조금 헷갈렸을 수 있는데 맞는 말입니다. 이것도 여기 X가 있고 X가 있고 X가 있을 때 만약에 이게 1대1 대응이 아닌 경우를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예를 들어서 F라는 함수가 이렇게 가는 거야. 예를 들어서 그럼 얘네를 합성했을 때 당연히 항등함수가 나올 수가 없겠죠. 맞나? 그렇겠지? 왜냐면 얘가 비어버리니까 반대 상황에 대해서도 똑같을 겁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1대1 함수여야 하는 거야. 이거 어떻게 증명한 거냐면 귀류법 쓴 겁니다. 맞아요? 1대1 함수 아니라고 가정했잖아. 뭔 말인지 됐나? 이게 증명이 된 거예요. 지금 내가 방금 얘기한 게 귀류법을 쓴 거야. 여러분 인지하셨는지 못하셨는지 모르지만 이런 식으로 증명을 하셔야 돼. 1대1이 아니라고 가정했을 때 문제가 발생했다. 그러니까 당연히 1대1 함수인 겁니다. 그 다음에 G.F가 항등함수면 FG가 항등함수냐 둘 다 이거는 아니겠죠. 이건 왜 아니냐면 얘네 둘이 이렇게 가져갈 수도 있는 거지. 1이 만약에 2로 가고 2는 3으로 가고 3은 2로 간다. 그 다음에 얘네들이 다시 한번 이렇게 바뀌어주면은 이렇게 되면 또 둘 다 항등함수는 아니지만 합성했을 때는 항등함수 나오겠다. 그쵸? 그래서 이렇게 될 수가 있다는 거. 재미없나? 재미없죠? 그러면은 좀 넘어가가지고 사실 앞에는 솔직히 말해서 다 그냥 계산 문제긴 하거든? 그래서 여러분 18번 조금 까다로워 보이는 걸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바로
자, 여러분, 요런 거 계산하실 때, G3 G-1. 항상 약간 어떤 느낌이 있냐면, 여러분들이 합성함수를 계산할 때 보통, 그냥 일단 합성을 때리고 생각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사실 이 경우에서는 애초에 그냥 gx를 안 알려줬으니까 크게 상관이 없긴 한데, 자, 합성함수든 역함수든 여러분 문제 푸실 때 가장 먼저 봐야 되는 건 뭘 구하라는지를 제일 먼저 보셔야 됩니다. 무조건 당연히. 근데 여기서 지금 g3을 구하라고 하고 있고 g-1을 구하라고 하고 있단 말이지. 그럼 여러분이 찾으셔야 되는 건 얘가 언제 3이 되고 얘가 언제 -1이 될 건가, 이걸 찾으셔야 돼. 알겠지? 그래서 갑자기 fx 그림 그리고 hx 그림 그리고 이러면 안 된다는 소리예요. 갑자기 시작하자마자 그런 거 하면 안 돼. 그러니까 뭘 구하는지를 확실히 파악을 하시고 나에게 필요한 요소들만 이용을 하셔야지, 이것들을 그냥 일단은 해놓고 생각하자, 이게 아니라고. 알겠지? 필요한 것들 먼저 찾아보시고 내가 구해야 되는 게 뭔지 확인하시고 그 다음에 계산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hx가 3이 되려면 x가 2가 돼야 되겠고, hx가 -1이 되려면 x는 이제 0인 거니까 g3은 그냥 f2인 거고, f4죠. f4인 거고, g3은 그 다음에 g-1은 f2인 겁니다. 이렇게 되는 거야. 그냥 이거 두 개 계산하시면 된다. 나만 더운가 근데? 조금.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역함수나 합성함수 관련 계산이 있을 때는 여러분이 요거 뭘 구하는 건지 확실히 보고 계산을 좀 하셔야 되기는 하겠습니다. 오케이, 자, 넘어가가지고 또 넘어갈게요. 자, 앞부분은 어쨌든 계산 문제들이 많고 사실 좀 쉬운 내용들이긴 합니다. 앞부분에 내가 너무 쉽게 가져왔나 싶기도 하네. 자, 요거 제가 한번 풀어보겠고, 어려운 문제 아니거든? 근데 이것도 잘 한번 봐봐. 그 다음에 F0이 자, 이제 이렇게 fx가 예를 들어 이렇게 되어 있을 때 fx의 두 개수를 찾는 걸 뭐라 그러냐면 이제 미정계수법이라고 하거든. 근데 이 미정계수를 찾는 방식에 두 개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거 맨날 놓쳐. 뭘 놓치냐면 미정계수법에는 미정계수법 첫 번째로 이게 있고요. 개수비교법이 첫 번째로 있고, 두 번째로 이게 있거든? 수치대입. 근데 얘로 했을 때 매우 쉬운 상황들이 많이 발생하는데 대부분의 경우 개수비교만 쓴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 문제의 경우에도 내가 굳이 이 fx 플러스 1을 굳이 구하면 굉장히 귀찮아요. 근데 굳이 이렇게 하지 말자 이거야. 오케이? f0이 -3임을 알려줬잖아. 그치? 그럼 어떻게 하시냐? 여기 x에다가 -2를 넣는 거야. x에 -2를 넣잖아. 그럼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이런 식이 나옵니다. f0은 -9 이렇게 나와. 그럼 f-3이 -9라는 결과가 나오거든. 그럼 그냥 이거 두 개 이용해가지고 a, b 방정식 풀면 끝이다 이거야. 굳이 이걸 다 집어 넣어가지고 개수 비교를 할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니까 이런 방식들을 여러분이 잘 해야 된다고. 그래야 시간 아낀다잉. 오케이? 그래서 개수 비교 당연히 하셔도 됩니다. 하셔도 되는데 굳이 그럴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해가지고 쉬운 방정식 풀면 끝이다 이거야. 물론 개수 비교 자체가 이 상황에서는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긴 해요. 근데 이게 함수들이 좀 복잡하게 나왔을 때는 꽤나 어렵게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귀찮고 그런 상황들이 나오기 때문에 잘 생각을 하셔야 되겠다.
너무 쉽나? 내용들이?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자, 그럼 넘어가가지고 또 넘어갈게요, 여러분. 최대 최소값 구하는 문제로 가보겠습니다. 최대 최소. (30번) fx는 x제곱 마이너스 6x 더하기 11. 자, 여기서 f.g x가 1, 4에서 최대 최소값이 무엇인가? 사실 이거 구하라는 거야. f.gx의 1과 4 사이에서의 최대값과 최소값. 자, 이런 거는 이제 여러분이 사실 이거 지수로그 함수 쪽에서 이미 한번 보셨을 텐데, 사실상 원래 이거 이미 본 거긴 해요. 여기서 여러분이 하셔야 되는 건 뭐냐면 gx라는 애를 t로 치환하는 겁니다. 이게 핵심이야. gx를 t로 치환해가지고 얘의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하셔야 하는 거지. 그럼 이걸 구하는 상황에서 보통은 너네가 알고 있는 범위는 얘거든? x의 범위를 알려주거든? 그럼 이 상황에서 하셔야 되는 건 뭐냐? 내가 이 gx라는 식을 t라고 치환을 했으니까 t의 범위를 다시 한번 새롭게 구하셔야 됩니다. 근데 gx가 지금 x 플러스 2니까 t의 범위는 3부터 6까지겠죠. 이렇게. 맞나? 그럼 이 상황에서 그냥 2차 함수의 최대 최소값 구하는 문제로 바뀌는 거야. 그래서 이런 식으로 바꿔가지고 문제 푸시면 되겠다. 왜? 왜? 뭐 잘못 썼어, 내가? 아니요. 어? 너무 어려웠어. 뭐라고? 너무 어려워요. 이거? 진짜로? 아니면은 그냥 아, 그래? 이렇게 치환하시는 겁니다. 그럼 문제 한번 풀어볼까? 밑에 거? 31번? 아니, 나 지금 너무 쉬워하는 것 같아서 좀 빠르게 넘어갔는데 아닌가? 내가 반대로 생각했나? 아니죠? 괜찮? 어려워? 쉬워? 어렵나? 쉽나? 뭐 가늠이 안 되네? 아니, 어렵든 쉽든 이게 반응이 똑같아가지고. 자, 여러분, 그럼 31번 한번 풀어보자. 31번 한번 풀어보세요. 쉬워하는 것 같아서 좀 빨리 넘어가긴 했는데. 아닌가? 그럼 이렇게 바꾼 게 요 합성 함수인 거예요? 진짜 어려워서 어렵다 한 거야. 진짜로? 진짜 어려워서 어렵다고. 아, 그래. 아니 저걸 이해 못하겠다는 게 아니라 저거를 생각해내는 게 그냥 어려워. 아니 뭐래. 이제부터 생각해. 이제부터 생각하면 돼. 합성함수의 최대 최소는 솔직히 어떻게 쓰는지 잘 모르겠어. 아, 그래? 그러니까 데이터가 아니라.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뭘 구하는 거냐면 f에다가 gx가 합성된 이제 이놈의 최대 최소 값을 구하라는 거거든. 네. 근데
이렇게 했을 때 물론 gx를 여기다 대입해서 해도 상관은 없긴 해요. 근데 그 밑에 31번 문제 보시면은 대입 안 하고 싶단 말이야. 대입 안 하고 싶단 말이지.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할 거냐면 어쨌든 내가 만약에 여기 있는 이 gx라는 값을 그냥 하나의 요런 변수로 보겠다는 거야. 그러면 이 값은 뭘로 바뀔 거냐면 요런 식으로 그냥 식의 형태가 바뀌게 될 거거든. 그럼 결국 내가 구해야 되는 건 뭐냐면 ft의 최대값과 최소값만 구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할 때는 항상 그 범위가 필요한 거잖아. 근데 1과 4 사이에서 gx는 3과 6 사이에 있게 될 거거든. 그러면 이 t라는 내가 새로 만든 이 변수의 범위가 3부터 6까지가 되겠다는 거야. 그럼 이 문제 상황이 뭘로 바뀌었냐면 t가 3과 6 사이일 때 ft의 범위를 구하는 문제로 이제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네. 저랑 문제가 합성함수를 구하는 게 대입하면 되는 거예요. 그냥 저걸 x 자리에 대신 x 플러스 1 x 그냥 합성함수 구하는 상황이면 그냥 대입하면 되는 거야. 그게 아까 내가 얘기했던 이거인 거야. f.g의 x가 f의 gx라는 걸 집어넣는다. 이 말이 이제 이 말이에요. x 자리에다가 얘를 이렇게 쏙 집어넣으면 된다. 그러면 그냥 구할 수 있기는 해. 근데 이제 30번 같은 경우는 그냥 그렇게 하셔도 상관이 없는데 31번 같은 거는 이제 많이 빡세죠. 대입할 생각하면은 하늘이 무너진다 그치? 이거 대입하려고 그러면 내가 너무 빨리 넘어갔나? 이거 쉬운 건지 어려운 건지 좀 빨랐어? 아 그래? 오케이. 아니 이게 가늠이 잘 안 돼요. 이게 쉬워서 이게 그런 건지 빨라서 아예 너무 어려워서 그런 건지. 이렇게 그러면은 다시 한번 제가 좀 자세하게 얘기를 해볼게요. 일단 질문이 들어왔는데 내가 아까 전에 여러분 봐봐 f.gx를 어떻게 구한다고 얘기했냐면 요렇게 바꾼 다음에 대입하라고 얘기를 했었단 말이야. 그래서 이렇게 구하는 방식을 제가 먼저 일단 얘기를 할게요. 이거를 그냥 좀 얘기 안 하고 넘어갔던 것 같긴 해가지고 자 fx가 31번에서 예시로 볼게. x제곱 빼기 6x 더하기 12고요. 그 다음에 gx는 마이너스 2x제곱 더하기 4x 더하기 k다. 근데 여기서 구하라고 하는 게 합성함수 g.fx의 최대값이 뭐 10이 되도록 하랍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이 함수를 그냥 구할 수가 있다 이거야. 이걸 어떻게 구하시냐면 g에다가 fx를 이렇게 대입을 한다는 소리거든. 그럼 이게 뭔 소리냐면 gx가 이거잖아. 여기에 있는 x에다가 이걸 집어넣으라는 소리예요. 그냥 단순하게. 그러니까 얘는 이렇게 구할 수가 있긴 하다는 거야. 마이너스 2 fx의 제곱 더하기 4 fx 더하기 k. 그리고 여기 fx 자리에다 그냥 이거 집어넣으시면 g.fx를 구할 수 있기는 해요. 근데 그러면은 많이 힘든 상황이 벌어질 거라는 거지. 4차 함수가 나올 거란 말이야. 그래서 얘를 어떻게 할 거냐면 그냥 어쨌든 우리는 근본적으로 이 fx의 변화에 따라서 이 함수의 최대값만 보면 되는 상황이니까 여기서 얘를 이제 t로 치환을 딱 해버리는 거지. 그럼 이 식이 어떻게 바뀌냐면 마이너스 2t제곱 더하기 4t 더하기 k 이렇게 바뀌는 거야. 근데 여기서 해야 되는 건 뭐냐면 fx의 범위를 구해줘야 돼요. fx의 범위. fx라는 함수는 지금 이렇게 생겼으니까 뭐 이런 식으로 생겼겠지. fx는 그러면서 x는 3이라는 곳이 대칭 축이겠다. 그쵸? 그러면 이 함수의 최소값은 어디서 나오냐? 최소값은 x가 3일 때 나온단 말이지. 그럼 여기에다 3을 한번 대입을 해보시면 3이 나올 겁니다. 맞나? 9 빼기 18.
맞죠? 맞죠? 맞지? 그럼 무슨 결론이 나오냐? fx라는 함수가 이거 나오는 거 맞겠나? 3보다 크거나 같다. 근데 내가 지금 fx를 t라고 치환한 거 맞나? 그럼 이거 구하는 거 맞나? 그럼 최종적으로 문제가 어떻게 바뀌냐면 t가 3보다 크거나 같을 때 요 함수의 최대값이 10이다. 오케이? 그러면은 요거 형태 바꿔가지고 생각 한번 해보시면 되겠죠. 이해됐나? 뭔 소리지?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합성함수의 경우에는 특히나 최대최소 구하는 상황에서는 이렇게 치환 이용해가지고 구하실 수가 있습니다. 오케이? 이해됐어? 분위기가 갑자기 안 좋아졌는데. 그러니까 아니 이게 쉬워서 안 좋은 거야? 어려워서 안 좋은 거야? 나 잘 모르겠네. 32번? 오케이. 쉬워서 안 좋은 거야? 어려워서 안 좋은 거야? 졸려서 안 좋은 거야? 집에 가고 싶은 거야? 뭐야? 집에는 나도 가고 싶어. 아니 이게 여러분 이거 수업 끝나고 저한테 얘기 좀 해주세요. 쉬운 건지 어려운 건지. 왜냐면 이거 얘기를 좀 해야 되는 게 전반적으로 쉬우면 내가 이걸 하고 있을 이유가 없어요, 사실. 괜찮은 거 아니야? 또 가. 그래? 어려우면 다시 해야 되고, 왜 그러냐면 어려우면 내가 이걸 다시 해줘야 되고, 어려워서 그냥 이런 거면 쉬우면은 내가 다시 이제 해줄 테니까, 쉬운 거면 그냥 빠르게 넘어가고 할 테니까 얘기를 해줘. 여러분이 알려줘야 내가 알아. 나 몰라. 나 독심술 못해. 나 그 궁예 아니야. 알았지? 누구인가? 이거 모르나? 알죠? 에이, 그지? 나 아직 안 늙었다. 알지? 너네 태어나기 한참 전. 누구인가? 그거 내가 한 5살 때 나온 드라마였던 것 같은데. 김영철 형님. 자, 이렇게 되어 있고요. fx가 절대값 x제곱 마이너스 2x 더하기 k라고 되어 있고, y는 t와 y는 fx의 그래프에 교점이 없도록 하는 자연수 t의 개수가 2랍니다. 그럼 뭐 이거부터 그려야 되겠죠? 쌤, 네. 근데 K가 음수인지 양수인지 정확한 범위를 모르는데 정확히 올릴 수가 있어요. 정확하게는 못할 수도 있겠죠. 모르겠는데요. 저 처음 봐가지고. 나도 해봐야 돼. 내가 어떻게 알아? 갑자기 해달라며. 해봐야지. 아니 대충 일단 fx가 이렇게 생긴 거 왔다 갔다 하는 거 맞나? 네. 이제 k만큼 이렇게 올리락 내리락 하는 건데, y는 t와 y는 fx의 그래프 교점이 없도록 하는 게 두 개랍니다. 그럼 교점이 없으려면 최소한 k가 양수여야지 2보다 높게 올라가야 되겠네. 2랑 3 사이에 있어야 되겠네요. 3까지 가능하겠고. 잠시만요. 잠시만요. 자, k가 이렇게 됩니다, 여러분. 가만히 있어 보세요. 알려줄 테니까. k가 이렇게 돼요. 맞아, 이거? 박탈. 풀어보신 분들? 박탈감 좀 들어요? 얘들아, 쉬워도 어려워도 나한테 꼭 얘기를 해줘야 돼. 왜냐면, 그렇지만, 나는 다 쉬워요. 그러니까 몰라, 나는. 내가 맨날 얘기하잖아. 너네가 초등학생들 가르쳐보면, 그게 안 된다니까? 2분의 1 더하기 3분의 1 할 줄 모른다니까? 그거 하는데 20분 걸려, 진짜로. 진짜 안 그럴 것 같지? 그렇다니까? 이게 여러분 경험의 차이예요, 그냥. 그러니까 나는 몰라. 그러니까 알려줘. 알겠지? 자, 그럼 0부터 2까지 이렇게 있어. 잘 보세요. y는 t랑 y는 fx의 그래프 교점이 없다는 건 예를 들어 이런 식으로 나와야 된다는 거거든? 예를 들어서 y는 t가 뭐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fx가 뭐 만약에 이렇게 있다고 쳐봐. 그냥 이렇게 있다 쳐봐. 그럼 얘네 안 만나잖아. 그치? 근데 이렇게 되는 자연수가 2개 있답니다. 자연수래요. 그러니까 얘가 여기에다가 그어지면 안 되고, 여기 위쪽에다가 예를 들어 이렇게 돼야 된다는 거야. 근데 만약에 k가 음수요. 만약에 k가 음수요.
그러면 이놈의 자식이 밑으로 이렇게 내려가겠죠. 호잇! 차! 이게 안 만날 수가 있겠냐 이거야. 지금 자연수 두 개가 있대. y는 t, 얘가 안 만나도록 하는 자연수가 두 개가 있답니다. 근데 저 절대값 이 fx라는 그래프는 요 모양이 위아래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란 말이야. 근데 얘가 아래로 내려가 버리면 어쨌든 이 위에 있는 모든 자연수들에 대해서 이 부분 여기 쭉 올라가는 이 부분 있잖아. 얘랑은 무조건 만날 거라는 거지. 그럼 얘가 최소한 위로 올라가긴 올라가야 돼요. 올라가긴 올라가야 돼. x고 0이고 y면 위로 이렇게 올라가긴 해야 돼. 얘가 이제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겠냐 이거야. 잘 생각해봐. 얘랑 안 만나도록 하는 자연수 t가 두 개랍니다. 안 만나는 자연수 t가 두 개예요. 그럼 그 두 개가 뭐랑 뭐겠니? 1이랑 2 아니겠나? 아무래도? 아래쪽에서부터 안 만날 거 아니야? 그지? 이 안 만나게 하는 놈이 1이랑 2다 이거야, 얘가. 이해됐지? 무슨 말인지? 그러려면 K가 어떻게 돼야 돼? 2보다는 커야겠죠. 3보다는 작거나 같아야 되겠다 이거야. 왜냐면 얘가 3 위로 올라가면 그 만나는 자연수가 3개가 돼버리잖아. 뭔 말을 이해됐지? 끝인데요 이러면? 끝이죠 이러면 사실상. 맞나? 괜찮아? 네. 그럼 이제 F1의 범위 구하고 FF1 구하면 끝. 자 잠깐만. 자 여러분, 눈 감아야 되나? 눈 안 감아도 되나? 내가 진짜 가늠이 안 돼서 그래 지금. 자 여러분 잠깐만 눈 감아 보세요 그러면. 자 옆에 사람 보지 마. 옆에 사람 보지 마. 눈 감아. 눈 안 감으면 나 안 할 거야. 눈 안 감으면 안 해. 자지 마. 자는 사람 없지? 자 쉽다 손 들어보세요. 지금 너무 쉽다. 얘들아 진짜 상관없으니까 손 들어. 오케이. 25명. 자 어렵다 손 들어보세요. 오케이. 손 내리시고. 낫배드. 이렇게 손 내리세요. 이 사람들 다 거짓말쟁이들인데 이거. 잠깐만 집에 가고 싶다 손 들어보세요. 오케이. 확인. 오케이. 자 여기까지 하고 시작 일단 그럼. 그래? 오케이 알겠어.